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정 1, 2동, 부평 3동, 상곡 3, 4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정을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주시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빨간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왜 저 모양 젖꼬라지가 되는 걸까요? 국힘당에서 정치를 배우면 하버드 나온 수재도 이준석이 되고 노동운동의 전설도 김문수가 되는 이 희한한 현상, 존경받는 CEO도 안철수가 되고 범죄 프로파일러도 이수정이 돼버리는 이 기괴한 일들, 어디 이것뿐인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인재들과 육사를 나왔다는 엘리트 군인들, 모두가 내란 공범되는 신박한 일들이 빨강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벌어지는 참사인 겁니다. 이번에도 또 빨강당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5년을 뭉개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일까요? 이단비 국힘당 인천시의원의 어이없는 폐악질이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수준인데요.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갖추지 못한 수준 미달의 정치인인 거죠. 지난 5일 SNS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누리꾼은 개혁신당 이준석을 두고 학벌은 높을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잘 본 사람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곧 시험인데 이준석의 시험 성적은 형편없다고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단 사람은 국힘당 소속이자 변호사인 이단비 인천시 의원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난했는데요. 이단비는 극좌들은 직업이나 학벌 좋은 사람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직업과 학교를 물어보면 왜 그렇게 부들거리느냐며 되려 조롱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이단비는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느냐, 넌 언제 성실하게 살았느냐며 지속적으로 누리꾼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의원은 과거에도 막말 전력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극우 커뮤니티에서나 쓰는 멸칭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설전이 제보를 통해 언론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이단비는 돌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일은 온전히 자신의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최초 댓글을 달았던 당사자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천광역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이단비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600건이 넘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제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단비가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멸칭으로 부르고 커뮤니티 수준의 저급한 언어로 시민을 공격했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말실수나 해프닝이 아닌데요. 정치인의 자질과 품격,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가만 놔둬야 할까요?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도의원 따위가 감히 어디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한단 말입니까? 이런 자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로 파면 찬반을 물어 퇴출시켜야 합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스타일이고요. 저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퇴근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뺏긴 나라를 다시 되찾은 느낌인데요. 21대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를 보면 그런 감정을 떨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 내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2년 반 동안 방치와 무대응, 무책임으로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비교가 너무도 명확해지면서 분노마저 느껴지는데요. 마치 아버지 없이 방치됐던 아이가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거야말로 천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워커홀릭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6월 4일 취임 당일부터 야근을 하며 비상경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일에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해결하며
4시간 가까운 고강도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강행군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눈에 띄게 바빠졌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루 만에 초췌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현장의 분위기가 바빴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선 이렇게 해야 일 좀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수준인 거죠.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업무량과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뛰니까 참모들도 숨가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일에는 용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윤석열이 임명한 일부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 유상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등이었는데요. 이들은 전날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상황이었고, 회의에선 얼어붙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대리인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는데요.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만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각 부처가 현안을 보고하면 대통령이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쟁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며 회의를 이끌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 40분 넘게 이어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두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며 회의를 계속했는데요. 윤석열 내란 정부에선 있을 수도 해본 적도 없는 강도 높은 업무였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회의 중간에 나와 김밥 한 줄에 물 한 잔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고 중심, 지시 중심, 실행 중심의 회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으로 매일 오후 5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국민께 결정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오늘 보니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만큼 쉴 틈조차 없이 강행군이 이어진 거죠. 대통령실이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워커홀릭 행보는 단순히 바빠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탄핵 정국으로 흐트러졌던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조치인데요. 대선 당시에도 공직자의 일은 끝이 없다고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하라고 경고했던 말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을 당시 매일 밤을 새웠다고 증언했는데요.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에서 이제는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전형 국정 운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시작된 거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국민을 대신해 땀 흘리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나아질 건데요. 그 변화의 출발점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알코올홀릭이 가고 워커홀릭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최근 한국 정치의 좀 다른 두 모습을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인천시 외회 이단비 의원의 소셜미디어 발언 논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대조적인 두 가지 사안인데요. 먼저 이단비 시의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이죠. 맞습니다. 이 의원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누리꾼하고 설전을 벌인 게 그 발단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시작부터가 좀 논란이 될 만했더라고요. 한 누리꾼이 이준석 의원을 비편하니까 이 의원이 넌 학벌도 안 좋지 이런 댓글을 달면서 일이 커졌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비판이 막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냐, 넌 언제 성실하게 살았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조롱 섞인 말들을 계속했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 발언까지 같이 언급되던데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 표현을 썼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네. 특정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결국엔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를 하긴 했죠. 온전히 제 불찰이다.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 이렇게요. 근데 뭐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인체시효의 게시판에는 뭐 제명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하루 만에 600건 넘게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와, 600건이요. 네. 한 시민분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사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 일부는요. 이 사건을 뭐랄까 어이없는 폐악질이다. 심지어 정신감성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상당히 좀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자료에선 특정 정당, 뭐 빨강당이라고 지칭했던데 거기에 속하면 정치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이준석, 김문수, 안철수, 이수정 이런 분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그 자료를 주신 분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해석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공직자의 말이나 행동, 또 소통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중앙정치 무대로 가볼까요? 지방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다면 이번엔 새로운 대통령의 행동, 특히 그 일하는 스타일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료가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그 이전 정부,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윤석열 내란 정부나 알코올홀릭 같은 좀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전과 아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선 뺏긴 나라 되찾은 느낌이다.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 이런 식의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물론 자료에 담긴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업무 강도는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자료만 보면. 취임 첫날 그 6월 4일부터 바로 야근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아, 첫날부터요? 네, 그리고 5일에는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면서 거의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고 6일 첫 국무회의도 엄청 길게 했는데 점심은 또 김밥이었다고. 와, 진짜 뭐랄까 워크홀릭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자료만 봐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첫 국무회의 분위기도 자료에 좀 재밌게 묘사돼 있는데요. 이전 정부 장관들, 뭐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이런 분들도 참석했는데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 뭐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회의 방식도 좀 달랐다고요?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막 질문하고 토론하고 어떨 땐 직접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거의 4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밀도 높게 진행된 거죠. 이런 강행군 속에서 참모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하루 만에 얼굴이 초췌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아, 진짜요? 네, 강유정 대변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자료에 나와요. 매일 정례 브리핑도 한다고 했고요. 어휴,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그럼 자료는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자료는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흐트러졌던 공직사회 기강을 다시 세우는 거다, 이렇게요. 과거에 이 대통령이 공직자 일은 끝이 없다. 중앙 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걸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민주당 모경 의원 발언 인용한 것도 있었죠.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에서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평가요. 네, 그런 평가도 덧붙이면서 결국 이 자료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전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 작성자의 기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한쪽에서는 공직자의 말과 품격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편을,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강력한 드라이브, 그 업무 스타일에 대한 큰 기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뭘 요구하는지, 또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 품격 논란과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는 한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두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서 그려진 새 정비 초기의 이런 강행군 스타일,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 보인 공직자 언행에 대한 대중의 그 엄격한 시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정치적 신뢰를 쌓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